새로운 것을 혼자만 알고 그냥 죽을 때 없애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널은 여러분들이 책을 써내는 보물창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남들한테 알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벅차오르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리게 되는 것이죠. 저널 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 제가 이제 이 노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했던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실 이제 뼛속까지 과학자였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은 보통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서점에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다가 뉴턴 그러면 저는 늘 이제 우리가 그 과학자들은 F는 ma 뭐 이런 식을 가지고 자연 현상을 갖다 풀고 설계를 하고 이런 데 쓰는데요. 그 뉴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서예를 좀 오래 했던지라 이 글씨체와 그 사람의 그 내면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끌려서 이제 그거를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뉴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과학자로서의 뉴턴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뉴턴에 관심을 띠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사람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노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천재,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뉴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불쌍한 그런 어린 시절 결손 가정의 아이였고요. 그런 아이가 인류의 역사에 이름을 싣는 그런 천재로서 이렇게 반열에 오른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를 갖다 굉장히 충격스럽게 했던 것은 뉴턴이 이제 팔싹동이래 가지고 우리처럼 이제 다 자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무 조그맣게 태어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큐베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뉴턴이고요. 애가 얼마나 작았는지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우리 맥주 피처 있잖아요. 거기에 애가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버지가 태어나는 그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복자가 된 거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불행이 왔는데 어머니 이제 한나 뉴턴이 재혼을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뉴턴은 외갓집에서 이제 혼자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엄마 없이 자라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쭉 들어도 예사롭지 않은 인생이 앞으로 굉장히 탄탄치 않을 그런 어린 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가 학교에 이제 가게 돼서는 굉장히 난폭하고 친구들하고 다투고 뭐 책상에다 막 칼로 이름 새기고 뭐 이런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도 이제 어떨 때는 너무 뉴턴이 말을 안 듣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엄마 의붓아버지 집으로 이제 뉴턴을 잠시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린 뉴턴이 이제 의붓아버지 집에만 가면 갑자기 풀이 팍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숨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 의붓아버지의 서재였는데 그 서재에 이제 앉아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거죠. 자기 엄마는 지금 이제 의붓 동생들을 여럿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자기는 이제 엄마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뉴턴의 눈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 이상한 책이었어요. 뭐 모든 책들이 이렇게 제목이 금박이나 이렇게 멋있게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글씨가 인쇄돼서 있는데 이 책은 손으로 쓴 제목이고 그 안을 뒤져보니까 손으로 쓴 글씨가 있는 거예요. 공책이죠. 근데 몇 장을 넘기다 보니까 빈 종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몇 권씩 키우고 있는 쓰다 버린 노트.
그 의붓 아버지가 쓰다 버린 노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뉴턴이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노트에 집착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그걸 달라 그러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불쌍한 자기 그 아들한테 아버지의 의붓 아버지의 그 쓰다 버린 노트를 줍니다. 뉴턴의 그 노트는 잡기장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questions, 질문들이라고 했다고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뉴턴은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노트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 노트에다 자기의 궁금한 것, 자기의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고요. 그 노트를 쓰는 것은 일평생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그 나중에 이제 만유인력을 그 방정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질문들이 쭉 거기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쓴 그런 자기만의 그 텍스트북을 만들어가는 그런 뉴턴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가 분명히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노트를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노트를 막 뒤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그래서 뭐 그 중간에 뭐 학교를 안 다니고 그랬는데 노트를 잘 써가지고 뭔가 한 것 같은 사람들을 엄청 많이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패러데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노트가 어쩌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성장시키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너무나 흔해 빠졌지만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도구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죠. 오늘날 보면은 이제 뉴턴도 이제 뭐 대학도 나오고 그죠?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보면은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인구가 그 진짜 속절없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일에 이제 관심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입학 정원보다 수험생 숫자가 적어지는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아닌 말로 맘만 먹으면 대학교는 골라서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학력이나 학령 이런 것들은 학벌이나 학력은 정말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기대서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가 아닌가. 독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스스로 깨우쳐 배우고 깨우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다 이제 이 학벌과 그 어떤 그죠? 학력과 학벌로 무장한 사회가 아니라 이제 평생 학습의 사회, 그 다음에 또 전공이 그냥 막 융합되고 새로운 전공이 튀어나오고 막 사회가 이렇게 요동치면서 바뀌는 사회에서는 얼만큼 자기가 빨리 배우고 거기에서 빠른 성과를 내고 가치를 창출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독학 능력이 지금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학벌이 아니라 독학력, 학력이 아니라 독학력. 이것이 이제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만 봐도 그 형제가 한 13명인가 막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막내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를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라틴어 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1년 했는데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느 천년에 가르쳐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큰형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이 아버지인 셈이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큰형한테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형이 이제 출판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막 열심히 이제 밥만 얻어먹고 노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직공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이제 뭐
쌍욕도 하고 뭐 아무튼 그 서로 이제 친하게 그 부류의 사람들이 쓰는 그 젊은이들이 쓰는 그런 말투가 몸에 밴 거예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느 날 이제 형 사무실에 가봤더니 영국에서 온 잡지가 하나 있어요. 프로스펙트인가 뭐 하는 잡지인데 그 잡지를 이렇게 펴서 읽어보니까 자기가 쓰지 않는 단어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러면 아유 뭐 이런 골치 아픈 책을 형은 읽나 이렇게 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내가 쓰는 말하고 너무 다르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 멋진 고급진 영어를 자기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랭클린이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인쇄소니까 수첩 금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잡지에 있는 그 아티클을 이제 쫙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몇 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들을 이제 노트 한 장에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일 지나서 그 수첩만 딱 펴고 종이에다가 그 제목으로 자기가 그 키워드를 따라서 문장을 짓는 거예요. 문장을 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잡지 그걸 펴고 자기가 쓴 걸 놓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문장을 나는 이렇게 썼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안 쓰는구나. 그러니까 셀프 첨삭 지도를 한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가리킨 거죠. 이것이 독학 아닙니까?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거를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 누가 시키면 이게 얼마나 지겨운 일이겠어요. 숙제면은. 근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뭐 열심히 해가지고 프랭클린이 어느 순간 자기가 이렇게 막 글을 쓰면 이 잡지 비스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이 어느 날 이제 뭐 머리를 막 싸매고 왔어요. 그래서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신문을 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이렇게 오피니언 하는 그 칼럼들 쓰는 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영국 출장 간다고 펑크를 했다 이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형 그러면 내가 가명으로 한번 써서 쓸 테니까 한번 채워볼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법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그 칼럼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누가 썼는지 그 가명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싶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후의 일들도 막 뭐 재미난 일이 많은데 제가 요 일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수첩 하나를 가지고 자기 그 글쓰기 수업을 혼자 다 한 거예요.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미국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 아닙니까?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토마스 제퍼슨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 그 미국 독립 선언문 그거를 이제 쓴 건국의 아버지들이 됐는데 토마스 제퍼슨도 또 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조그만 수첩을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잘 아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단어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얇은 종이에다 이렇게 꽉 하나만 찍어가지고 부채처럼 펴지는 그런 수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토마스 제퍼슨이 그런 수첩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도 있고 좋은 종이가 있는데 그때는 얇은 지금 플라스틱 같은 거 우리 뭐 신용카드 같은 그거보다 훨씬 얇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상아 같은 거를 이렇게 점여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잉크로 이제 생각을 쓰는 거죠. 하루 종일 그 수첩을 다 쓰고 나면 저녁 때 와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제 그 키워드를 놓고 이렇게 작문을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큰 종이에다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이제 쓰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만의 그 글쓰기, 자기만의 지적 능력을 독학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뭐 다 훌륭하게 됐고 뭐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금의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을 사실 그 만든 그 초대 총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토마스 제퍼슨은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를 만든 초대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기가 혼자 독학으로 해서 대학교를 세운 지금도 그 명문 대학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 죽을 때 묘비명에다가 그 뭐 유펜의 뭐 초대 총장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인쇄업자 벤자민 프랭클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자기의 그 출신, 자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그죠? 그랬던 그 출신에서 자기가 그거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대학도 세운 거고 영국의 하원의원도 된 거고 독립선언문도 만들었고 그 모든 것들은 그거의 열매다. 그 루트는 자기가 그 인쇄소에서 직공으로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비천했던 자기의 그 과거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자존심 아닙니까? 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야 나도 진짜 독학력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독학한 그 선배들의 발자취를 갖다 이렇게 쭉 찾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세계를 살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독학의 길을 노트 한 권을 들고 독학의 길을 들어설 수 있을까?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러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은 3권의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나를 세워주는 노트 여기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저널 쓰기입니다. 저널 쓰기라는 거는 저널이란 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렇죠. 뭐 신문, 잡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과학자들은 아마 저널 그러면 이제 과학 논문집이라고 생각하기도 쉽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또 이렇게 일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지도 저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육아 일지 그것도 저널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제 매일매일 커가는데 오늘은 뭐 몸을 한번 뒹굴었다. 뭐 이거 다 쓰잖아요. 어머니들이. 그것도 저널이에요. 그리고 저널이라는 건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거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거기 기록하잖아요. 그게 저널이에요. 그거는 뭐 화장실이니까 후진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매일매일의 기록이 되면 저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널이라는 거에 그 주르라는 게 프랑스 말로 날이잖아요, 날. 그래서 우리가 뭐 봉주르 오늘 좋은 날이다. 뭐 뚫레주로 뭐 이렇게 빵집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 와서 좀 사 먹어라 뭐 이런 건데 어쨌거나 그 저널이라는 건 저널 쓰기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고요. 이 저널 쓰기를 갖다 가장 막 열광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계몽 시대가 왔잖아요. 그때 이 저널 쓰기를 아주 그냥 뭐 폭발적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유럽 쪽의 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도 저널을 잘 써요. 약간 우리나라 교육하고 조금 달라요. 제가 그런 경험도 좀 있는데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나라 학생하고 미국 학생하고 이제 유럽 학생이나 이렇게 좀 비교를 굳이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렇게 뭐 저기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찍거나 이런 걸 잘 하잖아요. 상황 판단력이 빠른데 그 서양 애들은 그 관찰하고 기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자기의 말로 표현하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좋아해요. 우리 교육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이렇게 아냐 모르냐, 맞췄냐 틀렸냐 이런 것인데 생각을 갖다 이렇게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독학에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널 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 노트를 사셔야 돼요. 또는 만들어도 돼요. 어쨌건 노트가 있어야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트를 먼저 사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노트에 제목을 붙이는데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제는 여러분들이 뭐 진짜 여러분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 그걸 쓰시면 돼요. 뭐 풍뎅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또는 뭐
커피. 그러면 커피에 대해서 이제 나는 오늘서부터 이제 매일매일 커피를 생각하고 커피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저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습니다. 예컨대 이제 내가 커피에 대해서 내가 이제 관심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막 쓰겠죠. 오늘은 뭐 우리 동네 커피숍이 몇 개가 있다. 그 커피숍 중에 어느 커피숍은 좀 특이하다. 그러면서 그 커피숍에서 쓰고 그 커피숍에서 다루는 커피 향이 뭐다. 그러면서 쭉 쓸 거 아닙니까? 이제 처음에 열정적으로 한 뭐 일주일은 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쓰다 버린 노트가 되는 거죠. 그걸 그러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엄청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 다른 사람.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5년간 썼다. 노트가 10권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커피에 대해서 어떤 학위를 받은 박사보다도 훨씬 커피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독학의 힘이에요. 누가 커피로 학위를 주는 데를 가서 학점을 따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내가 깨우쳐 안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의 자식이 그 징그러운 지렁이를 계속 만지고 있다. 그럼 속상할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당신의 자식이 그 지렁이를 10살이 됐는데도 계속 만지고 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당신의 자식이 장가도 안 가고 지렁이를 계속 만지고 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그죠? 언젠가 당신 창가에서 창밖을 보면 그 세계적인 지렁이의 대가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해서 관광버스가 줄을 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저널의 힘이 그거라고 봐요. 이것은 사실 뭐 학위를 하고 무슨 증을 받고 뭐 이런 라이센스의 것이 아니고 내가 필생에 꼭 키워야 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썼어요. 내가 5년간 또는 10년간 그 끝나지 않는 긴 지적 여행을 했어요. 그럼 그걸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니까? 저널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내가 깨달아 안 이 지식을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환원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뭐 벤처해서 저희 사업하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사회로 환원할 겁니다. 한 사람 빼지 않고 다 사회로 환원하겠대요. 여러분, 돈도 사회로 환원한다는데 지식은 사회로 환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독학, 진짜 피땀 흘려서 나의 그 귀중한 시간을 갖다 거기다 들여가지고 한 땀 한 땀 노트에다 쓴 그 지식, 그래서 깨달아 새로운 것을 혼자만 알고 그냥 죽을 때 없애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널은 여러분들이 책을 써내는 그 보물 창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남들한테 알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제퍼슨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우쭐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높은 지위를 탐내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트를 쓰면서 자기가 독학을 하면서 자기를 개선하고 깨달아 안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되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그죠?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저널이라는 저널 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진짜 팁 하나. 그건 뭐냐면 그 글을 쓸 때 완전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그 팩트만 또는 키워드만 쓰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문장을 쓰라는 얘기는 그 문장을 쓰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 나의 그 마음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인 듯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무엇일지도 모른다 해서 무엇이다까지 가는 그 과정, 그것이 여러분들의 저널에 나오겠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문장을 쓰는 것을 센텐스 라이팅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의 노트 생활을 옛날에는 저 막 휘갈겨 쓰고 뭐 단어만 쓰고 나중에 보면 뭐 왜 썼는지 모르고 막 이래 저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보고 저도 이제 완전한 문장으로 다시 읽으면 그때 당시에 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세워내는 그죠? 누가 나를 일으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노트 한 권으로 저널 쓰기로 우리는 위대한 독학자로 독학력을 키우는 독학자로 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